지난 15부 우리는 약 60년간 고려를 지배했던 최씨 무신 정권의 종말과 함께 원종이 몽골의 압력 아래 개경환도라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실은 강화도에서의 길었던 피난 생활을 끝내고 육지로 돌아왔지만 모두가 몽골에게 굴복할 때 한 무리는 달랐습니다. 고려 최강의 특수부대 삼별초는 개경환도가 몽골에 대한 굴복이라며 격렬히 반발했고, 지도자 배중손을 중심으로 진도로 대탈출을 감행하며 새로운 항전을 시작했습니다. 강화도에서 시작된 몽골과의 싸움은 이제 진도라는 바다 위 요새에서 더욱 뜨겁게 타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명분 없는 전쟁이라고 비난받았지만 스스로는 고려의 마지막 자주 정신을 지키는 진정한 용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몽골군과 고려 정부군이라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거대한 연합군이 칼날을 겨누고 있었으니, 오늘 우리는 진도 항쟁의 치열한 전개 속에서 삼별초가 바다 위 요새에서 펼친 불꽃 같은 저항, 배중손의 고독한 결단과 그의 비장한 최후, 그리고 고려 백성들이 남긴 지울 수 없는 강렬한 자주의 흔적을 추적합니다. 무신정변 칼날 위에 세워진 왕국, 그 숨막히는 16번째 막이 지금 열립니다. 1270년 고려 왕실은 몽골의 압력에 굴복하여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환도했습니다. 이는 몽골과의 전쟁을 끝내고 몽골의 간섭을 받아들이겠다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을 따르지 않는 세력이 있었으니 바로 삼별초였습니다. 삼별초는 최씨 무신 정권이 만든 최정예 특수부대로 몽골에 대한 철저한 항전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개경환도를 몽골에 대한 굴복으로 규정하고 왕실과 고려 정부군에 맞서 봉기했습니다. 삼별초는 배중손을 지도자로 추대하고 강화도를 떠나 바다 건너 진도로 향했습니다. 진도는 남해안의 중심부에 위치한 큰 섬으로 바다로 둘러싸여 몽골군이 직접 공격하기 어려운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또한 주변 해안을 따라 수많은 섬들이 존재하여 삼별초의 해상 활동에 매우 유리했습니다. 삼별초는 진도에 도착하자마자 용장산성을 비롯한 방어시설을 구축하고 주변 지역에서 물자와 인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진도에 정착한 삼별초는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며 새로운 고려를 표방했습니다. 그들은 몽골과의 강화를 거부하고 여전히 자주적인 국가를 꿈꾸는 고려 백성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삼별초는 강화도 생활 당시 송나라에서 망명해온 귀족인 왕온을 임시 왕으로 추대하여 임시정부 형태를 갖추고 자신들의 영역 안에서 독자적으로 관직을 임명하고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또한 해상 세력을 활용하여 인근 해안을 장악하고 몽골과 고려 정부군에 대한 게릴라전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삼별초의 강력한 항전은 몽골에게도 큰 위협이었습니다. 몽골은 고려 정부를 굴복시켰지만 삼별초의 저항이 계속되면서 한반도 전체를 완전히 장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몽골 제국은 쿠빌라이 칸의 명령으로 삼별초를 진압하기 위한 대대적인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몽골은 고려 정부에게 삼별초를 반란군으로 규정하고 진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고, 결국 고려 정부군과 몽골군은 삼별초를 토벌하기 위한 연합군을 형성하게 됩니다. 1271년 초 몽골군과 고려 정부군으로 이루어진 연합군 3만여 명이
삼별초가 주둔한 진도를 향해 진격했습니다. 연합군의 지휘관은 몽골의 홀돈과 고려의 김방경이었습니다. 연합군은 압도적인 병력과 무기를 자랑했지만 삼별초는 바다를 이용한 게릴라전과 육지에서의 굳건한 방어로 끈질기게 저항했습니다. 진도와 주변 해안에서는 치열한 해상전과 육상전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삼별초는 강화도 시절부터 단련된 수군 전력을 바탕으로 몽골군의 약점인 해상 전투에서 큰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들은 연합군의 보급선을 끊고 기습 공격을 감행하며 연합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삼별초의 용맹한 항전은 한동안 연합군의 진격을 막아냈고 몽골과 고려 정부군은 예상치 못한 삼별초의 끈질긴 저항에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삼별초의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졌습니다. 압도적인 병력의 차이와 보급의 한계는 삼별초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연합군은 해상을 봉쇄하고 육상 공격을 강화하여 진도를 서서히 조여왔습니다. 몽골군은 고려 수군의 도움을 받아 진도로 향하는 길목을 확보하고 마침내 진도의 핵심 요새였던 용장산성에 대한 총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였던 삼별초는 용장산성에서 최후의 저항을 펼쳤지만 중과부적이었습니다. 몽골 고려 연합군의 대규모 공세 앞에 용장산성은 결국 함락되었습니다. 지도자 배중소는 항전 도중 전사했고 삼별초의 진도 항쟁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삼별초의 임시왕이었던 왕온 또한 연합군에 붙잡혀 처형당했습니다. 진도의 함락은 몽골에 대한 고려의 마지막 조직적인 저항이 무너졌음을 의미했습니다. 삼별초의 진도 항쟁은 약 1년간 이어졌습니다. 비록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몽골에게 굴복할 때 삼별초는 고려의 자주성과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들은 몽골에게도 큰 타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남은 삼별초 잔여 병력이 제주도로 건너가 항쟁을 이어가는 정신적 기틀이 되었습니다. 진도의 함락은 고려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불굴의 저항 정신을 상징하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되었습니다. 삼별초는 무신정변 이후 혼란과 외세 침략 속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던 고려 사회의 마지막 불꽃처럼 타올랐던 용감한 전사들이었습니다. 무신정변 칼날 위에 세워진 왕국, 다음 17부에서는 진도를 떠나 제주도로 마지막 거점을 옮긴 삼별초가 다시 한번 몽골 연합군에 맞서 최후의 혈전을 펼치는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